안녕하십니까. 쉽게 배워서 즉시 써먹는 글쓰기 비법.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가 배웠던 게 뭐냐 하면 기승전결 구조를 가지고 글을 쓰자. 이런 걸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저한테 아는 사람이 그 동영상을 보고 전화가 왔어요. 전화 와가지고선 야, 무슨 수필을 쓰는데 기승전결을 따지냐? 수필은 그냥 이렇게 쭉 흘러가는 대로 쓰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수필은 자기 마음이 흘러가는 대로 쓰는 게 수필이 맞습니다. 그러나 수필이라고 하더라도 마음이 흘러가는 대로 쓴다 하더라도 기승전결이 있어야지 글이 탄탄해집니다. 그냥 진짜 물 흘러가듯이 쓰는 글이라는 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어떤 종류의 글이든지 글은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탄탄합니다. 탄탄한 글이라는 거는 읽는 사람이 편안하게 읽는 겁니다. 쓰는 사람도 물론 편안하게 써야 되지만 그걸 읽는 사람이 편안하게 읽어야지 그게 좋은 글이 되죠. 우리가 지금 하려는 게 좋은 글을 쓰자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좋은 글을 쓰려면 구조가 튼튼해야 되고 구조가 튼튼하려면 기승전결의 구조를 갖춰야 된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게 조금 설명이 부족했나 봐요. 그래서 기승전결이라는 게 도대체 어떻게 쓰는 것이냐라고 그 사람이 또 반문을 하더라고요. 제일 첫 시간에 저희가 요 만년필 가지고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책상 위에 놓여 있던 만년필. 이 만년필을 가지고 글을 쓰기 시작하는데, 자, 책상 위에 만년필이 하나 있었어. 이 만년필은 내가 언제 산 거야. 근데 글을 쓰려고 하다 보니까 그 전에 있던 만년필 잃어버렸던 게 생각이 났어. 이렇게 기로 시작이 됐다면 만년필을 새로 산 얘기, 그게 이제 승 부분이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기승전하면 이 만년필에서부터 내 마음속에서 우러나온 생각을 쓰는 것, 그게 이제 전, 그 다음에 결론. 자, 그래서 나는 이 만년필을 통해서 내 마음의 이러이러한 부분을 적어 내려간다. 뭐 이렇게 쓰게 되면 기승전결의 구조를 갖추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걸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기승전결의 구조를 갖추자. 이런 걸 이제 말씀을 드렸고,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들이 신문 기사의 구조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본 적이 많으실 겁니다. 아마 중고등학교 다닐 때 국어 시간에도 들어보셨을 테고, OW1H라는 게 있어요. 다들 한 번씩 들어보셨죠? 자, 이제 영어로 하자면 who, 누가, when, 언제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누가, 무엇을, 언제, 어떻게, 왜. OW 뭐가 하나 빠졌는데 아무튼 5가지입니다. 지금 기억이 안 나요. 이렇게 OW1H라는 것은 신문기사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글을 쓸 때 읽는 사람이 OW1H를 유추하거나 또는 상상할 수 있게끔 글을 써야 됩니다. 그럼 글 쓰는 사람도 OW1H에 의거해서 글을 적어야 되겠죠. 그런데 OW1H 이 6가지 요소를 글에 전부 다 집어넣을 필요는 없어요. 그 중에 한두 가지만 집어넣더라도 됩니다. 그러나 이제 글이라는 것은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글을 쓴다라는 것은 문장을 쭉 이어서 쓰는 건데, 문장이라는 것은 반드시 주어와 서술어가 있어요. 이제 이 문법 얘기를 하게 되면 좀 골치가 아프시긴 합니다만, 문법을 반드시 알긴 알아야 돼요. 그래야 글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알아야 되는 문법이라는 게 뭐 그렇게 복잡한 문법이 아니에요. 그냥 주어, 서술어, 그리고 목적어. 예를 들면 나는 간다. 이러면 나는이 주어가 되고 간다가 서술어가 되죠. 여기에 이제 목적어를 하나 더 집어넣으면 나는 간다. 어디에? 집에. 간다라는 거는 어디로 하는 목적이 필요하니까
그러면 나는 집에 간다 이러면 벌써 주어, 목적어, 서술어 세 개가 들어간 거예요. 여기에다가 글을 잘 쓰는 사람들은 나는 빨리 집에 간다. 이렇게 부사나 형용사나 이런 걸 집어넣으면서 문장을 아름답게 꾸미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지금 처음 글을 쓰기 시작할 때는 아름답게 이거는 생각하지 말자고요. 아름답게 말고 정확하게만 일단 씁시다. 정확하게 쓰려고 해도 우리가 문법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눈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 본다라는 것도 그냥 본다가 있고 뭐 쳐다본다가 있고 올려다본다가 있고 깔보다가 있고 여러 가지 그 보는 종류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상황에 맞게끔 써야 되죠.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가 문법을 알아야 되지만 일단 문장을 쓰는 게 우리가 목적이기 때문에 문장을 쭉 써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첫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퇴고를 하는 과정에 내가 잘못 쓴 글은 제대로 고치고 하는 과정을 거치면 돼요. 이제 오늘 우리가 같이 얘기를 나눌 거는 OW1H 어떤 문장이든지 이 OW1H가 들어가야 됩니다. 나는 집으로 갑니다. 나는 밥을 먹으러 갑니다. 나는 사랑을 합니다. 나는 누구누구를 사랑을 합니다. 이런 식의 주어, 서술어, 목적어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데 문장에 따라서 생략할 수가 있죠. 주어도 생략할 수가 있어요. 글을 한참 써내려가다 보면 나는 사랑한다 하고 나중에 한가로운 삶을 이런 목적어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한 문장에서 꼭 주어, 서술어, 목적어가 다 들어갈 필요는 없는 거예요. 다음 문장이나 아니면 읽는 사람이 유추할 수도 있으니까요. 우리가 편지글 쓸 때 예를 들면 사랑하는 어떤 여자한테 연애 편지를 쓴다고 생각해 봅시다. 제일 처음에 사랑해 라는 말을 썼는데 그 편지를 받아보는 사람은 당연히 자기를 사랑하는 걸 알 거 아닙니까? 그럴 경우에는 목적어를 생략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수필을 쓰는 과정에서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왜, 어떻게 이거를 일일이 다 써야 된다라는 강박관념은 가지지 맙시다. 그리고 글을 쓸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자신감이에요. 자신감. 자신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글을 쓰기도 전에 일단 걱정부터 되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그런 글을 쓰지? 내가 어떻게 수필을 쓰지? 나 그런 거 못해. 이렇게 자신감이 없는 이런 태도를 가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나는 무슨 글이든 쓸 수 있어 라고 자신감을 가지고 일단 내지르는 겁니다. 내지른다라는 게 종이나 컴퓨터에 글을 쓰기 시작하는 거죠. 그 시작하는 방법으로 내 주변에 있는 물건부터 시작을 해서 먼 데서도 가까운 데까지 이렇게 글을 쓰는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걸 이제 연습을 하다 보면 점점 글 쓰는데 자신이 붙게 됩니다. 글을 쓴다는 것은 운동을 하는 거나 똑같아요. 운동을 할 때는 이렇게 운동을 하면 한 달 지나고 두 달 지나고 보면 이렇게 근육이 붙고 이런 게 보이지 않습니까? 글 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글을 한 편을 써보고 두 편을 써보고 이러다 보면 내가 글 쓰는 필력 그리고 글의 품질 이게 이렇게 확 끌어올려지는 게 내 스스로도 느껴질 거예요. 글이나 운동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하고 다음 시간까지는 글을 쓰는 요령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 그 다음 시간에는 예를 들면 우리가 이런 약속을 한번 해볼 수 있죠. 자, 오늘부터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한 가지 약속을 합시다. 뭐냐 하면
일주일 동안 하루에 한 편씩 수필을 써보는 거. 주제는 뭐 내 주위에 있는 거, 재떨이에 대한 것도 좋고 담배에 대한 것도 좋고 만년필에 대한 것도 좋고 이렇게 한 가지씩 주제를 정해서 수필을 하루에 한 편씩 쓰는 것. 그래서 일주일이 지났을 때 첫날 쓴 것과 일주일 후에 쓴 것을 스스로 한번 이렇게 비교를 해보세요. 여러분들 스스로도 놀랍도록 첫날 거보다 일주일째 되는 날께 훨씬 품질이 좋을 겁니다. 그 글쓰기 책들을 이렇게 시중에 나가가지고 보면요. 책을 많이 읽어라, 경험을 많이 해라, 이런 얘기들을 많이. 근데요, 그런 거 다 쓸데없는 일입니다. 지금 나이 먹어서, 그렇죠? 많이 쓰는 게 최고예요. 하루에 한 편씩 써보더라도 일주일만 지나면 내가 글 쓰는 게 확 달라져 있는 걸 스스로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제 첫날부터 배웠던 거, 내 주위에 있는 것부터 쓰고 먼 데서부터 가까이까지 쓰고 그 다음에 기승전결의 구조를 갖추고 OW1H 여기에 의거해서 글을 쓰다 보면 일주일만 글을 쓰다 보면 내 글 재주가 훨씬 더 논리정연하게 그리고 짜임새 있게 쓰여졌다라는 걸 여러분들 확신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아주 확실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요 다음 시간에는 그 글을 많이 쓸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좀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